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부산에서도 해운대는 안 빠지고 뭐 서울은 강남구 안 빠지고 이거는 뭐다? 네, 100%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저는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국 방방곡곡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서울 이야기만 좀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쭉 한번 지방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6월 초에 6월 첫 번째죠. 6월 3일하고 6월 4일 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틀 연속 제가 또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금 정규 강의를 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영상 댓글에 있는 신청글을 좀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빠르면은 이제 한 내년 초반 정도부터 이제 기회가 부동산 조르의 기회가 지금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 시장이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23년 올해의 부산의 이제 아파트 플라워 차트입니다. 요게 요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지수,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더 잘 반영하는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봐도 어때요?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내리꽂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역들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금 매매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어디죠? 부산에서 이제 가장 또 유명한 해운대구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가장 밑에 있죠. 해운대가 매매 전세가가 가장 많이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부산에서도 해운대는 안 빠지고 뭐 서울은 강남구 안 빠지고 이거는 뭐다? 100%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생각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제일 안 빠지는 데가 해운대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부산 지역이 지금 해운대구입니다. 중구가 지금 제일 적게 빠졌죠. 그래서 올해만도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으로 지금 매매가는 10%, 전세가는 12% 빠졌습니다. 올해만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KB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때요? KB부동산도 보니까 여전히 지금 많이 빠졌고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해운대구죠. 그래서 KB부동산 데이터를 봐도 해운대가 가장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뭐 동구, 수영구, 뭐 강서구, 연제구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왼쪽에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리고 요 십자선으로부터 밑으로 왼쪽으로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나 한국부동산은 데이터를 보나 지금 부산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요게 통계 데이터로 팩트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500세대 이상짜리만 좀 보도록 할게요. 필터를 좀 걸어서.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제가 참고로 6월 달에만 지금 부산을 2번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6월 초에 제가 이제 정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제가 또 실전 연구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24일 날 토요일에 오후에 또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정규 강의 끝나고 실전 연구반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럼 어디를 투자할지를 데이터로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어디 투자하는 게 좋고 언제는 어디 투자 이거를 다 투자 지도로 만들 겁니다. 함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산을 2번 가고 또 제가 이제 지금 빅데이터 저희가 리치고 앱이나 투자자들을 위한 리치고 엑스퍼트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치고 마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나 적정 분양가 산정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 막강한 툴들을 가지고 우리 중개사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고객분들에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는 김에 이제 부산 인근에 있는 부산 주변에 뭐 그게 경남이든 경북이든 뭐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하고도 제가 미팅을 좀 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울경, 부산, 울산, 뭐 경남, 경북 이쪽에 계시는 우리 중개사 분들 계시면 또 댓글에 좀 참고도 해 주시고요. 자, 부산 한번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자,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위로 가면 일단 제일 좀 핫한, 예, 우리 해운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감률을 뭐 최근 한 1개월만 놓고 볼게요. 1개월만 놓고 보고, 1개월 증감률만 놓고 보고, 매매를 보면은, 자, 해운대에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들 다 있죠. 그러면 열면,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코오롱 아파트 2.8%, 해운대 자이 1단지 지금 2.4%.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리는 것들이 많죠. 낮은 순으로 보면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많고, 예, 높은 순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코오롱이 지금 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번 매매가의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 거의 사실은, 예, 변화가 없네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 예, 그래서 최저가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좀, 예, 저렴한. 그래서 아주 뭐 지금 뭐 1개월 전보다 정말 조금 올랐지만 거의 이제 차이 없는 요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도 이런 거니까, 아, 부산은 이 통계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상황이, 아,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가 좀 동시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 부산이 앞으로 얼마만큼 빠질지, 또 언제까지 빠질지를 우리가 또 가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유료 버전의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자, 부산은 먼저, 부산은 지금 실제 사행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의 한 25.5% 정도 고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보다 매매가가 한 25%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요게 전국에서 13등입니다. 예, 별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전세 저평가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 매매가 여전히 지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보다 거품이 많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게 이제 부산의 PIR 데이터인데, 요게 보시면은 지금 8.2입니다. 8.2.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 6.1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저렴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제가 봐서는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한 11년부터 이때 보시면 요 정도 가격부터 한번 평균을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2011년 초반 정도. 네. 자, 그러면 평균이 6.9고요. 2014년이 저점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5.4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6.9에서 5.4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가 8.2고, 평균이 6.9고, 저점이 5.4입니다. 예, 그럼 이 숫자를 넣으면은 얼마만큼 떨어져야 이 정도가 되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제가 엑셀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8.2, 6.9, 5.4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값이 8.2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이 6.9였죠. 그 다음에 저점이 5.4.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프로 하락해야 돼요?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는 한 34% 정도. 물론 이제 소득이 조금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뭐 한 10% 초반에서 한 25%까지는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이 6.9나, 예, 아니면 2014년도에 저점 수준 5.4까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얼마 떨어져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는 걸 감안해도 10% 초중반에서 25에서 3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부산의 집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 가격이 들어간.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부산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2003년 이후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지금 부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금이 제일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별로 살 사람들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부산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한 2010년부터 투자하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갭이 그래도 한 60% 중후반대. 그래서 뭐 높을 때는 70%도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갭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하기도 너무 좋은 환경인데, 지금은 전세가를 57.3.
지난 20년 중에서 언제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어떻게 갭 투자를 합니까? 지금 60%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도 사실은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여전히 이제 수도권보다는 덜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지금 부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 빨간색, 이건 어때요? 바닥에 아주 기고 있죠. 그래서 부산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다. 없어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 꽉 차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 전세 시장도 지금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전세 시장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둘 다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너무 중요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꽤 좀 많았습니다. 계속 많았어요. 근데 뭐 입주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았는데, 이제 요게 23년, 24년에는 아주 많이 줄어들고, 25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뭐 하락을 해서 뭐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러면 아마도 좀 뭐 바닥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무릎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미확정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치고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확정 물량만 보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다른 뭐 이런 부동산 앱 사이트에도 확정 물량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체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지금 조금 데이터가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24년에 줄어들었다가 25년이랑 26년엔 다시 또 많아져요. 그래서 요 보라색은 뭐냐면 이주 및 철거 단계. 그래서 재개발이나 지금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지 중에서 이주 및 철거. 그럼 뭐예요? 이미 철거를 해서 이사를 가서 지금 부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관리처분인가는, 요게 이제 요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인데, 요거는 아마 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조금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다시 5년이나 26년은 입주 물량이 그냥 평균 정도 된다. 많지는 않지만 평균 정도.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입주 물량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년, 27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니까 매매 쪽만 한번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역사적인 지금 평균이 한 3,600건 정도인데, 부산도 지금 뭐 3월 달에도 한 2,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엄청난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다 영끌해서 미래 가수까지 싹 다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사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을 봐도 여전히 시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미분양은 지금 한 2,500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아직은 줄어드는 신호들이 안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한 내년 정도 즈음에는 이제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저는 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부산의 지금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봐도 높을 때가 지금 뭐 한 111 정도였는데, 110이 넘었죠. 근데 지금은 72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넘게 지금 이때보다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산의 아파트가 지금보다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하락이 온다라면 우리가 그때서부터는 바닥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체크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도 부산에도 또 투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내전말을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 그리고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뭐 경남이나 경북에서도 또 지역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내년 초부터는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를 제가 과학적이고 좀 투명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로 좀 전파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부동산 중개 우리 대표님, 사업자 대표님들이나 또 이런 걸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강의나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산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지방들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좋은 또 댓글까지 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